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졸지에 사회를 맡게 된 김종훈 앤디김입니다. 예, 이제 말복도 지나서 있습니다만은 이 써니 캘리포니아의 선선한 곳에서 두 분이 오셨는데 이번 날씨를 보고서는 어틀란타가 하틀란타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저희 모이신 분들은 이 세계 한인 유권자 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참정권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더 관심이 많아서 열이 막 올라가는 그런 아틀란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같이 참석을 해주신 여러 기빈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간상 각자의 그 기빈서 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또 어디 계시나? 이국자 우리 그 한인의 수석 부회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환영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저는 마이크를 들으면 말이 길거든요. 시켰으니까 오늘 끝내드리겠습니다. 아틀란타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미국 동남부 유권자 참정권 설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인 회장님이 오늘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그 메트로 시티 뱅크에 특별한 미팅이 있어서 못 오시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주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환영한다는 인사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국자 아틀란타 한인 수석 부회장님이셨습니다. 예, 다음은 오늘 그 미국 동남부 6개주의 그 동포 참정권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세계 한인 유권자 총연합회 공동 회장님이시고 전 LA 총영사를 지내셨던 김재수 공동 회장님이 같이 자리를 하셨고요. 그 옆에는 설중혁 세계 한인 유권자 총연합회 수석 부회장님이 같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곧바로 마이크를 김재수 공동 회장님께 넘겨서 오늘의 그 참정권 그 설명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네, 네, 편하신 대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사를 소개받은 제가 김재수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아틀란타는 사실 여러 번 온 것도 기억하는데 공식적인 행사 때문에 온 건 아마 2004년에 왔다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2004년에 제가 당시에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에서 고문 변호사로 위촉을 받고 당시에 우리 한인사회의 가장 큰 이슈였던 2세 병역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하는 요청을 받고 제가 국내에서 활동을 좀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2세들이 이제 정가적 이민 와서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어도 잘 못하고 한국 문화를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가서 그 당시 징집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시정하고자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국내 가서 제가 보다 보니까 미주 한인 사회가 좀 제대로 된 대우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를 당시에 우리 한인 지도자분들과 또 국내에 계신 동포단체 분들과 상의를 한 결과 결국 우리 미주 한인들의 정치력이 신장돼야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재외국민 참정권을 요구하는 그런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 그 일환으로 아마 2004년 11월 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004년 8월 제가 기억하는데 당시에 그 당시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던 홍준표 의원께서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을 내시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그때 미주한의 총리앞에서 홍준표 의원을 초청해서 이쪽 지역에서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뵙고 아마 공식적으로 제가 이쪽 방문한 건 오늘이 두 번째인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2004년 11월에 당시에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법안을 냈고 또 우리 2세 병역 관련해서 정가적 이민 온 경우에는 한국에 가서 여름방학 동안에 6주 동안 교육받고 군대를 피한 걸로 하는 그런 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외국민 참정권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해외 동포사회, 특히 미주 동포사회의 요구를 신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재외국민 참정권을 요구하는데 국내에서 항상 이슈가 되는 것이 병역 문제였습니다. 국민으로서의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참정권을 달라고 요구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 당시에 원정 출산같이 부모가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자녀만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일반 국민과 다를 바 없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그 대신 정가족 이주한 경우 우리 학생들이 14세 이전에 미국에 이주한 경우는 6주간 교육만 받고 병역 의무를 피한 걸로 이런 그 법안은 세트로 그 당시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법안이 통과됐고 일부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2005년 6월에 제가 미주 한인사회를 대표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그 결정이 2007년 6월을 제가 기억하는데 결정이 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불완전하지만은 이제 여러분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당시에 2004년에 계획했던 것은 당시 판단으로 볼 때 우편 투표는 좀 약간 실하기엔 시간이 걸릴 거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등록을 쉽게 하고 투표는 각 지역에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투표를 한다 하는 그런 법안을 냈었습니다. 그 법안에 의하면은 따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 한국 국적을 가진 분은 누구든지 해외에 거주하시면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재외국민 등록을 하는 동시에 유권자 등록이 자동적으로 되도록 하는 법안을 그때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투표소를 공간 외에 분소를 여러 번 들어서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투표하는 걸로 그 당시 법안을 저희가 그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실현되지 못하고 지금은 유권자 등록을 하고 공간에 가서 투표를 하셔야 되는 쪽으로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세계 한인 유권자 총연합회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또다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 소원의 주요 내용은 멀리 사는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 경우 공간에 와서 등록을 하고 공간에 가서 또 투표를 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 행사의 위법이다 이런 주장을 저희들 했어요. 멀리 사는 분들이 공간에 오려면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고 두 번씩 비행기를 타고 오고 또 거기서 호텔비 체류비를 포함하면은 최소한 한 $2,000 정도가 돈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헌법이 보통선거를 규정한 것은 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다고 투표권 행사할 수 없는 것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다 해서 작년 6월에 헌법소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결정은 내려지고 있지 않은데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 조만간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에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8월 늦어도 9월 초에는 저희들이 다시 또 한번 헌법재판소에 가서 법률적인 다툼을 지금 하려고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리 복수국적이죠. 과거에는 이중국적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복수국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복수국적을 현재 65세 이상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나이 제한을 철폐해달라고 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이미 지금 법률적인 검토가 끝났고 현재 국내 변호사분들이
지금 소장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빠르면 이달, 늦어도 9월 중에는 헌법 소원이 제기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제한적이나마 복수국적을 허용하게 한 것은 해외 이민사의 획기적인 기록에 남을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오픈한 것이 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생각해서 법소원을 냈고요. 또 법률적으로도 지금 현재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복수국적이 허용되면은 한국인으로서의 권리를 다 향유하게 되죠. 투표권을 포함해서 65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만 투표권을 허용하고 65세 이하에 되는 분들한테는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와 같이 투표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착하는 이유는 투표권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도 있지만은 우리 한인분들께서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책이 신장된다는 생각에서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재국민 참정권을 요구하게 된 것도 당시에 병역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또 저는 이제 2008년 4월에 내정돼서 5월부터 제가 LA 총영사로 근무했습니다. 지난 3월까지. 우리 한인 사회에 우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복지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사랑의 쌀을 나누기 캠페인도 했고, 또 우리 보험이 없는 한인분들을 위해서 무료병원을 오픈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 지원했습니다. 또 LA에도 보면은 급식을 못하는 아동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커뮤니티 차원에서 캠페인을 또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청소에 있으면서 당시에 특히 우리 한인들이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거, 병원 가는 거 이런 거는 좀 정부에서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이제 당시 언론에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LA 총영사로서 취재하기는 어렵지만은 앞으로 우리 국내의 의료 서비스를 해외에 있는 분도 좀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좀 우리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 시설을 병원을 오픈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좀 웬만한 건 이제 현지에서 치료를 하고 좀 중증 환자의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마 국내에 가서 수술을 받든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싶다고 제가 그쪽 LA 쪽에서는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계 한인 유권자 총연합회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를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단지 이런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국내에서 보면 벽에 부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한인 여러분들께서 많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좀 정치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제가 부족하고 현재는 지금 공직에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이민 와서 현지에서 변호사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시민권을 신청하지는 않고 영주권만 갖고 살다가 지난 8월에 제가 공관장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미국 살면서 주로 한인 커뮤니티에서 한국인으로서 살고자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좀 소명이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제 소명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많은 지지와 성원을 정말 드리고 오늘 낮에 바쁘신데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곧 이어서 우리 설중혁 수석부회장님께서 미 동남부 지역의 위원장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질의와 응답 시간은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으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틀란타에 이번에 처음 왔습니다. 미국에 한 20몇 년 살았는데 보니까 너무
아는 지인들 뜻으로 그렇지 너무 좋고 굉장히 포근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 김재수 유권자 대표를 모시고 방문하게 된 목적 중에 하나가 이쪽 지역의 우리 조직 세계한인 유권자 총연합회 조직 강화의 일원으로 지역의 대표를 임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보면서 우리 내부에서는 이수창 그 회장님을 지역의 대표로 좀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와서 보니까 사실 우리는 그 어떤 당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당과 상관없이 우리 시민 단체로서 일을 하니까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나라당이 무슨 직책을 받았다 그래서 그러면 또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상의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수찬 회장님께서 본인이 직접 여기 앞에 계신 그 이상용 박사님을 청구를 해주셨고 본인도 억석을 하셔서 주변에서 또 어르신들한테 여쭤봤을 때도 굉장히 좋으신 분을 선택을 하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상용 박사님을 미주지역 동남부 세계 한인 유권자 총연합회 대표로 저희가 임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임명이 되신 우리 이상용 현 평통 수석 부회장님, 또 서울 한의원 원장님을 계신 이상용 박사님의 간단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용입니다. 지금 경과 설명에서 있은 것 같이 전광석화 같이 어젯밤중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인지도 제가 저기 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또 갑자기 충책을 맡게 돼서 상당히 책임감도 느끼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왕 맡은 이상은 제가 제 능력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여기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기자분들께서 오늘 말씀드린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을 받겠습니다. 정확하게 명칭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단체 명칭 말씀하십니까? 단체 명칭하고 지금 우리 이상용 부회장님 대표로 세우셨는데 그 직함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단체의 정확한 명칭은 사단법인입니다. 국내에 사단법인을 오픈을 했고 세계 한인 유권자 총연합회입니다. 그리고 이상용 박사님은 이제 미주 동남부 지역 대표로 일하시게 되겠습니다. 애틀란타 말고 다른 지역도 설명해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지난 8월 5일 날 오클랜드죠.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거기에서 복가주 지유 결성대회를 가졌습니다. 그 후에 로스앤젤레스 거쳐서 텍사스, 그다음에 이번에 아틀란타, 그리고 내일은 이제 워싱턴 DC로 갑니다. 워싱턴 DC를 갔다가 시카고를 경유해서 다시 저는 이제 LA 갔다가 귀국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 첫 질문해 주신 분은 여기 아틀란타 중앙일보의 권순우 기자님이시고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분은 아틀란타 조선일보의 조숙희 기자님이십니다.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그리고 지난 얼마 전에 본국 정부에서 해외 공관을 통해서 내년 총선이나 대선을 대비하는 준비물로 모의 선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외 동포들 제외 공간을 통해서 실시했던 그 모의 선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같습니다. 결과 하나 아니면 문제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글쎄, 그건 아무래도 이쪽에 지역에 공간에 좀 질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는 지금 3월까지 근무하고 지금 안 했고, 또 제가 이쪽 지역은 사실 관할적도 아니고요. 또 현재는 전직 공직자 신분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이제 작년 11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가 저기 모의선거를 한 적이 있죠. 그 당시에 뭐 LA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했습니다. 모의선거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많이 발생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좀 정부에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저 원거리 지역 동포들의 투표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추가 투표소와 순회 투표소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추가 투표소는 뭐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 말씀드릴 것도 필요 없이 이제 투표소를 여러 군데 두자는 거죠. 그리고 순회 투표소는 먼 원거리 지역에 계신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투표소를 설치하면 제일 좋은데 예산과 인력 문제가 많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6일간 투표한 거를 6일 내내 투표소를 오픈하지 말고 하루 이틀 오픈해놓고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하자는 것이 저희 건의사항이고요. 실제 모의선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그런 건의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예, 또 아까 그 권순우 기자님 질문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 페이스북 해킹을 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 뭐 좀 누가 그랬는지 뭐 좀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거 뭐 확인이 되셨나요? 아니, 아직까지 전 사실 저 해킹 당한 걸 모르고 있었는데 그 이상한 글이 올라온다고 우리 지금 여기 사회 보시는 우리 앤디 김 선생님이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상한 글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다른 분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가 나한테 컴퓨터에 부랴부랴 들어가서 보니까 그 이상한 글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쓴 글이 아니라는 걸 좀 알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해킹 당했다고 이제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페이스북 친구분들한테 제가 그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해킹을 한 분한테 제가 좀 경고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알아내시기는 하신 건가요? 아니, 뭘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영어로 쓴 걸 보니까 아마 외국인 아니면 뭐 우리 한인이라면 뭐 이세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알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네. 지금 뭐 신뢰가 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한국 쪽 가 계신 게 지금 뭐 한국 쪽 정치 쪽이나 뭐 이쪽으로도 좀 관심이 있으셔서 그렇게 나가 계시는 건가요? 어떠신가요? 정치요? 네. 글쎄, 저는 지금 이제 저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좀 해외 한인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목표는 이제 한인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고, 그것이 공직을 맡음으로써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뭐 공직을 복시가 오면은 뭐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뭐 제가 목표가 그건 아닙니다. 목표가 아니고 저는 저 미국 영주권 갖고 있다가 포기하고 제가 외교관이 됐습니다. 사실 미국 살면서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제가 감수하고 있었는데 국내에 가보니까 오히려 영주권 가진 것도 또 국내에서는 잘못하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실 다른 공무원들은 영주권이 있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외교관은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영주권을 포기하고 지금은 신분이 제가 영주권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또 귀국을 안 하더라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가 있고 현재는 뭐 대학교에서 특강 좀 하고 그 다음에 조그만 변호사 사무실 로펌에서 조금 적어두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부분이요. 동남부 지부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럼 이게 재국민선거가 시행이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저는 지금 저희가 지금 저 해외 지부를 좀 만들자 하는 거는
다음 선거를 꼭 대비하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뭐 시점을 어떻게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교롭게 이렇게 됐는데 저희는 지금 처음에 설립할 때 목표를 어떻게 잡았냐면 재외국민 참정권 실현. 그 당시엔 실현이 안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수국적 실현. 그리고 재외 동포청 실현. 이런 그리고 또 재외국민의 복지, 권익 향상 이런 것을 목표로 삼아서 추구했습니다. 이번에 복수국적을 확대하는 것도 물론 법률적인 그런 투쟁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 해외에 계신 한인들이 복수국적의 확대를 지지한다는 그런 여론도 중요한 걸로 생각해서 저희는 지금 사실 해외 지부를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시간상 안에서 질문 하나만 더 받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뭐 있으시면 정말 계속해 주십시오. 저는 뭐 저기 이 참정권 그 설명회니까 가능하면 참정권 설명회에 관한 질문을 부탁드리고 개인적인 것은 이따가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정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 영사님으로 근무를 하시고 또 우리 해외 동포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국에 나가서 보훈 업무라든지 국회의원들과 대화를 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아주 우리 최근간에 아주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2년 전에 6.25 참전 용사들은 국가 유공자로 호칭이 격상되었습니다. 근간에 와서 베트남 참전 유공자가 6.25와 같이 국가 유공자화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며칠 전에 본국으로부터 영주권자에 한해서 시민권자는 아니고 영주권자로서 베트남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만 유공자라는 그 정서와 정을 주겠다. 그래서 내가 본국 보훈처에 전화를 했더니 법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곧 됐을 때 유공자 정서를 받고 나서 됐을 때 그 사람들은 그러면 뺏을 거냐 회수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 참 맞지 않는다고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참고로 하시고 좀 시민권자도 지금 돈을 받고 있거든요. 똑같이 65세 이상이 되면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유공자 정서를 안 준다 이거요. 지금 현재 영주권자가 유공자 정서를 받고 나서 시민권자가 되었을 때는 그러면 뺏을 거냐? 앞으로 계속해서 다 시민권자가 될 텐데.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발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선생님 질문이 저는 참정권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있고 첫째는 그리고 둘째는 지금 저희가 복수국적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생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한국 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한국 국적을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질 수 있으면 해소가 될 문제라고 보고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려고 하고 있고 현재 65세 이상에 한해서만 지금 아닙니다. 65세 아니라도 영주권자는 유공자 정서를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민권자의 경우에 65세 이상에 한해서는 지금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은 영주권자는 해주고 왜 시민권자 안 해주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해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만들면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 업무를 1년에 2번씩 국가 유공자들은 서신을 그러니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살아있다는 재외국민 유권자가 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훈처에
건의해서 좀 노타리 받으면 사실 뭐 살아있다는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걸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기 쪽에 그 아틀란타 영장원에 한번 적극 건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지금 미주 지역 다 돌고 계시면서 이렇게 홍보활동 벌이시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참정권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좀 반응이나 이런 분위기가 좀 어떤지 알고 싶게요. 특별히 그 제외 선거관이 여기 초영상원 쪽에도 나와 계신데 좀 그 유권자협회와 같이 좀 협력해서 일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지금 우리 한인들의 반응이 어떠냐는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한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현재 지금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현재 멀리 계시는 분들이 영사관까지 운전하고 가서 등록을 하고 투표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도 같은 의견이고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세계 유권자 한인 유권자 총연합회는 정부기관이 아니고 그냥 순수한 시민단체입니다. 동포단체고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공무원과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은 당연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이 협력해서 뭘 하는 건 아닙니다. 현 단계에서는.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단체가 시민단체고 한국에 사는 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참정권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도 사실은 어떤 그 반감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은 이 동포사회와 한국 내 어떤 국민 정서의 어떤 그런 좀 반목도 가능할 수 있는 좀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한국 내 정서를 조금 컨트롤하는 그런 어떤 캠페인도 예정을 하시거나 현재 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국내에서는 저희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국민 참정권 세미나는 최근에 지난 6월에 저희가 2월 17일 날 저희가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해외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국내에 계신 분들이 많았고요. 또 지난 3월에도 사실은 저희가 비슷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국내에서 꾸준한 활동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 소통의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2004년에 처음에 시작할 때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투표권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국내에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해외 한인들의 병역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는 주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해외에서 출생했다 해서 출생만 해외에서 하고 학교는 국내에서 아니고 그러다가 또 병역 의무 이행할 때 되면 해외 나가서 이렇게 계시는 분들 특히 원정 출산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인식과 정서가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순수한 해외 동포들한테 좀 전가가 되는 면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걸 그 당시에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원정 출산 경우에 병역 의무 이행하는 법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 많이 없어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와 같이 좀 소통이 안 돼서 서로 간에 그런 게 많이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동투표소, 제가 순회투표소 말했는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문제와 또 해외 한인들의 요구를 적절히 조율해서 접합점을 저희들은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중에 이동투표소도 그중에 하나죠. 이동투표소를 하게 되면은 예산과 인원이 최소한으로 저는 전략된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현재 원거리에 계신 분들이 자기 지역에서 투표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의 요구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고 보죠. 예, 감사합니다. 이걸로써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으셔서 해주시면 되겠고요.